요즘 전국 돌아가는 모양이 본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차명진. 자칭 정치 전문가인 내 예상을 뒤집고 있다. 차명진은 본인 스스로 자기가 자칭 정치 전문가라고 합니다. 첫째, 나는 총선 직후 좌파가 앞으로 적어도 10년은 갈 것으로 내다봤다. 그만큼 온 세상이 위아래할 것 없이 빨갛게 물들었다. 근데 그게 아니었다. 차명진은 앞으로 10년 동안은 문재인 정권, 그리고 그 다음 정권까지도 좌파들이 먹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윤미향 사건으로 인해서 문 정권 최대 이념적 지주가 무너졌다. 그런데 지금 윤미향은 지금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세비를 받아가면서 아마 첫 월급 탔을 겁니다. 윤미향은 지금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국회의원으로서 잘 먹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버티고 있나요? 버티기에 성공을 하는 것 같은 모양으로 일단 가고 있습니다. 윤미향. 이미 5.18과 세월호도 정당성에 큰 금이 갔는데 반일 종족주의마저 심하게 손상을 입었다. 거기다가 김정은이 생각보다 빨리 무너지고 있다. 지금 김정은 위태위태하죠. 북한 안보위기, 북한의 외교 다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김여정이 나서다가 지금 한 발 물러서고 있고, 이런 정황으로 볼 때 문재인 정권이 생각보다 빨리 무너질 것 같다, 이런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생각보다 빨리 무너지고 있는 게 문재인을 재촉한다. 서두르면 뭔가 사단이 난다. 지금 문재인이 마음이 급하다. 문재인 정권은, 민주당은, 좌파 세력은 김정은 정권이 붕괴가 되면은 정말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방어를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지금 뭔가 국민들이 볼 때, 야, 역시 문재인은 종북이었나봐. 민주당은 친북 좌파였나봐. 하는 것을 많은 국민들한테 대놓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급하다 보니까. 세간의 주목을 못 받았지만 얼마 전에 엄청난 사건이 터졌다. 검찰 수사조정위원회가 이재용을 기소도 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수사를 멈추라고 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더 이상 수사도 하지 마. 이거 수사할 감도 안 되는구만. 이렇게 결정을 했다. 무작위로 뽑힌 시민 중에 자유우파적인 사람이 10대 3으로 절대 우위다. 고맙게도 세상이 아직 빨갛지 않다는 거다. 차명진 의원은 10대 3으로 검찰 수사조정위원회에 결정이 내려진 것을 자유우파적인 사람이 10명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는 보진 않습니다. 자유우파적인 게 아니라 이재용을 수사하고 뭐하고 한 거는 상적으로 볼 때 좌우를 넘어서 상적으로 볼 때 너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10대 3으로 압도적으로 이재용의 편을 들어준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약간 더 과대 해석을 해서 차명진은 10명이 자유우파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맞아요. 완전히 빨갱이스러운 사람은 3명밖에 없다. 지금 이런 억지 주장, 억지 기소를 옹호하는 사람은 3명밖에 없었다. 이것은 정말 괜찮은 시그널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좌파들은 욕심에 브레이크가 없다. 그들은 상임위를 싹쓸이했다. 민심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것을 좌파들은 모르고 상임위를 싹쓸이했고 공수처도 지금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한다. 이게 아마 민주당과 문재인의 명을 재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들은 깨닫게 될 거다. 산이 높으면 반드시 골이 깊다는 걸. 곧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내려오게 될 때, 우리가 너무나 오만했구나. 우리가 너무나 국민들의 눈치를 안 봤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거다. 이런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나라 정치 공식 1번은 손님 실수다. 근데 이번에 민주당이 죽순다고 해서 미래통합당이 어부지리 할 것 같지가 않다. 이것은 이제부터는 미래통합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재인이 못하고 민주당이 죽서도 미래통합당이 어부지로 승리할 것 같지는 않다.
이번 총선처럼. 이번 총선에도 충분히 문재인은 못했고 민주당은 무능했습니다. 그런데 어부질이 승리도 못하고 완전히 폭망을 했어요. 어부지도 묻어들 것 같다. 반사이익도 묻어들 것 같다. 민주당이 넘어가는 순간 미통당도 함께 무너질 것 같다. 지금 미래통합당 하는 꼬락서니 보니까 민주당도 무너질 것 같고 미래통합당도 같이 무너질 것 같다. 미통당은 탄생 과정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민주당 이중대를 벗어난 적이 없었다. 민주당과 조건 없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태극기 세력을 왕따시켰다. 오히려 스스로의 손발을 잘랐다. 민주당 따라하기를 넘어서 한술 더 사회주의로 가버렸다. 특히 이번 총선 때 그것이 확실해졌습니다. 더 포퓰리즘도 더 심하고 더 퍼준다고 하고 지금 좌클릭을 하던 끝에 민주당이 보수로 보일 지경에 처해 있어요. 오히려 미래통합당이 더 과도한 포퓰리즘으로 가버리니까 민주당이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망해.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재정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렇게 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의 포퓰리즘을 말리는 이런 상황에까지 처해 있습니다. 이번에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다투는 모양은 그냥 자리 싸움에 불과했다. 국민들이 볼 때 아무런 감동도 없고 미래통합당이 위원장 자리를 놓고 싸우는 걸로밖에 안 보였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주변에 정치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면 이번에 민주당이 독식을 한 거를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더라고요. 민주당에선 어떤 논리가 있냐? 예전엔 그랬지. 예전에 한 당이 과반수를 넘게 가져갔을 때도 그래도 예결위, 법사위 이런 것을 야당에 주고 그리고 국회의원 수 그 숫자대로 상임위원장을 나눠 가졌었지. 예전엔 그랬었어. 그런데 바로 이전에 20대 국회를 봐봐. 법사위에서 어떻게든 발목을 잡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하려는 것을 못하게 법사위에서 계속해서 막았어. 그래서 도저히 문재인 정권이 일을 할 수가 없어. 심지어 이번에 180석을 국민들이 민주당에 줬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를 또 미래통합당이 가져가게 된다고 하면은 또 계속해서 문재인 정권에 발목 잡기를 할 게 뻔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부득이하게 법사위도 우리가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협상이 결렬된다고 하면은 나머지 상임위도 우리가 다 가져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지금 민주당이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이 논리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여러분 이게 문제인 겁니다. 지금 이것을 깨부술 만한 논리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미래통합당에서는 그냥 뭐 위원장이 어떻고 막 이런 것만 하고 있어요. 정말 답이 없는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것이 팩트는 아니죠. 정말 문재인 정권이 하려는 거 다 하게 뒀었으면 더 빨리 망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법사위에서는 20대 법사위에서는 정말 말 같지도 않은 법안들을 자꾸 밀어내려고 하니까 이것을 막느냐고 애를 써왔던 거다 오히려 야당에서. 이게 사실인데 민주당은 이런 논리를 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법사위와 예결위도 다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식의 논리를 펴는데 지금 미래통합당은 정당성이 없어요. 통치 정당성이 없다 보고 결여돼 있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의 이 논리가 일반 국민들에게 먹히고 있다. 참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프레임을 걷어내고 국민들의 민심을 등에 업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미래통합당은. 차명진 전 의원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나 같으면 이렇게 안 했다. 상임위는 상임위고 이거부터 얘기하자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던졌어야 된다. 박근혜 탄핵 재조사하자. 박근혜가 무슨 죄가 있냐. 제대로 다시 한번 조사해보자 하는 얘기를 했을 것이고 드루킹 특검, 울산시장 선거 특검하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이거 부정선거 아니냐? 이거 특검하자.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전면 재검토하자. 그러면서 차명진 의원도 사실 최근에 4.15 부정선거 여기에 좀 빠져 있어요. 그러면서 4.15 부정선거 의혹도 조사하자. 이런 식으로 했을 거다. 차명진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 재조사하고 드루킹 특검, 울산시장 선거도 특검하자.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재검토하자. 전면 재검토하자. 그리고 4.15 부정선거 의혹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이거를 다시 조사하자. 제대로 조사하자.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하나씩 다른 이슈들을 터뜨렸어야 된다. 국민들이 볼 때 통합당이 뭐하는 집단인지 그 정체성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미래통합당은 뭐하는 정당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미래통합당을 왜 지지해야 되는가를 찾으려면 문재인보다 나니까 이거 말고는 할 말이 딱히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안 된다. 국민 앞에 미래통합당이 뭐하는 집단인지 정체성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이 쟤네들이 뭔가 사고치겠네. 상임위 한 자리라도 미래통합당이 더 가져가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다. 만약에 이 정도의 국민 민심을 미래통합당이 등에 업었다고 하면은 좌파들이 이렇게 쉽게 밀어붙이지 못했을 것이다. 설사 지더라도 그냥 지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국민들이 두고두고 생각할 강한 여운을 남기게 된다. 이렇게 했다고 하면, 목숨 걸고 투쟁을 했다고 하면, 그러면서 자유우파는 1중대, 2중대 모두가 급히 무너질 상황을 대비해야 된다. 한 가지만 하면 된다. 사소한 차이를 극복하고 단결하라. 뭐 사소하지 않은 차이일 수도 있어요. 일단은 뭉쳐야 된다. 뭉치지 않으면 선거에서 진다. 그러면서 그러지 못한다면 끔찍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글이 공유가 100번이 넘게 되었고 좋아요가 1000명이 넘는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제가 본 차명진 의원의 글 중에서 가장 공유 수가 많고 좋아요 수가 많은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통합당은 약간 자괴감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못 막아. 쪽수가 안 돼. 어차피 못 막아. 이러면서 뭐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통합당은요, 특히 미래통합당인 당 지도부는요, 정말 명심을 해야 됩니다. 통합당은 못 막을 걸 알죠.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못 막을 거 알아요. 이거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국민들도 다 알아요. 여당이 밀어붙이면 막을 수 없다는 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은 길을 쓰고 반대를 해야 됩니다. 올바른 일에 있어서는. 자리싸움 이런 거 말고. 프레임을 만들어서 미래통합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국민 편에 서 있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어갖고 어차피 못 막을 걸 알더라도 어차피 우리 못 막으니까 막지도 마. 어차피 못 막어. 어차피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 쪽수가 안 되거든 하고 편안하게 있지 말고 어차피 못 막을 거지만 못 막을 걸 알고 있더라도 길을 쓰고 반대를 해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나라가 걱정이 돼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반대를 했고 이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기 위해서 온갖 최선의 노력을 다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야당을 무시하고 우리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그냥 밀어붙였어. 라는 할 말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국민들이 볼 때 국민들 기억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맞아. 그때 미래통합당이 그랬었어. 이런 게 국민들의 뇌리에 남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문재인과 민주당의 정책, 법 이런 것이 실패했을 때 국민들이 돌아볼 수 있는 정당으로 남는 거예요. 미래통합당이. 지금처럼 막지도 않아. 어차피 못 막으니까 그냥 적당히 협상해서 그냥 국회가 돌아가게 하자. 이경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그냥 민주당 이중대가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임팩트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 민주당 이렇게 했었지. 그때 뭐, 미래통합당이 반대했었나, 그때? 그때 미래통합당 뭐라고 했었지? 이러면요, 미래통합당은 대한정당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정당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대척점에 정확히 서서 정확한 대척점 형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투쟁을 하고 밀리더라도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밟히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나 정말 진정성 있게 나라를 위해서 각자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따지는 거 말고 지금처럼 김종인, 주호영 이런 사람들 자신 개인의 정치적 이익 이거 따지는 거 국민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다 보입니다. 지금 야 김종인 이번에 무소속 당선된 사람들 복당을 하게 되면은 각자 이 당 안에서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들까봐 지금 못 받고 있는 거잖아. 국민들 다 압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진정성이 안 느껴지지. 이러면 안 됩니다. 각자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일단 내려놓고 오로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라. 국민들한테. 그리고 악법을 정말 나쁜 정책을 밀어붙이려고 하면은 목숨 걸고 막으세요. 단식을 하든 뭐 삭발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에게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야 단 옛날에 황교안처럼 국민들 마음에 아무것도 남지도 않는 삭발 단식 이런 거 하지 말고 뭔가 국민들의 편에 설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의 편에 서기 위해서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거야 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그 명분을 등에 업고 반대를 하고 강경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밀리더라도 지더라도 민주당과 문재인이 강행을 하더라도 국민들의 머릿속에 남아요. 그러다가 미래통합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을 밀어붙였을 때 이 결과가 나쁘게 된다고 하면은 국민들이 야 그래서 미래통합당이 이때 이렇게 막았었구나. 아 그때 그랬었지. 미래통합당이 그때 민주당이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망한다고 했어. 대한민국이 손해본다고 했어. 이 기억이 국민들의 머릿속에 남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율티비님 그런 사람들 홍준표 빼고 다 미국 갔어요 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뭐 근데 초선이 거의 60%고 다 정치 초보입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60%가 정치 초보다. 다 초선이에요. 초선이 60%예요 지금 미래통합당. 정치 초보가 60%고 다선 의원들 중에서는 PK, TK 지역에 빨대만 꽂으면 당선되는 약간 웰빙들, 샌님들, 범생이들 그런 사람들만 지금 거의 남았습니다. 투쟁력 있는 사람들은 거의 손에 꼽아요. 지금 율티비님도 홍준표 빼고 그런 사람들은 다 미국 갔다. 다 떨어졌다. 이번에 공천에서 다 낙천되었다. 투쟁력 있는 사람들, 할 말 하는 사람들, 확고한 자유주의 시장경제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다 이번에 떨어졌죠. 사쿠라들, 어서 사쿠라들, 웰빙 기회주의 이런 사람들 다 공천받아갖고 PK, TK 지역에서 배지를 달고 왔는데 아무 역할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끝에 샌님 오브 더 샌님, 샌님 중에 샌님, 범생이 중에 범생이 주호영이 원내대표가 된 거예요 지금.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있다. 제가 지금 말한 대로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문재인 정권과 맞서 싸워야 된다. 야당은요 야당다워야 됩니다. 우파는 우파다워야 되고 야당은 야당다워야 돼요. 야성이 없는 야당은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알지를 못해요. 야당은 국민들의 눈에 나빠도 여당만 보이는 겁니다. 네, 소수 정당은 할 수 있는 일 없다고 어제 김종인이 얘기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김종인은 비상대책위원장을 왜 했지? 대책도 없으면서? 할 것도 없으면서? 참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